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케빈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도 지금 리즈 체니 뒤를 이어서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공화당 총회 의장을 맡는 것이 옳겠다, 지지한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어제 맥카시 의원이 팍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스테파닉 의원을 공화당 총회 의장직으로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다, yes I d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결해야만 한다. 그것이 리더십에서 출발한다.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더가 이 구성원들을 단결하게끔 만들어서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죠. 리더십에서부터 이 단결이 시작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을 리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인물로 스테파닉 의원이 적합하다,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이 지지선을 한 이후에 맥카시 의원까지 지지선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공화당에서 이 리즈 체니 의원을 의장직에서 몰아내는, 공화당 지도부에서 몰아내는 축출 작업이 본격화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카시 의원의 이런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리즈 체니 의원이랑 맥카시 의원이랑 서로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워낙에 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 의원들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사이가 좋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만큼은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로 사이가 좋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했을 때 리즈 체니가 찬성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맥카시 의원이 체니 의원을 좀 두둔해준 그런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체니 의원으로서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두둔을 해줬던 것이죠.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죠. 지금 맥카시 의원 입장에서 보아서도 앞으로 공화당이 단결을 해서 2022년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러면 당연히 모든 힘이 리더십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공화당의 하원을 내년에 장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지금 따라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서 스테파닉 의원을 지금 공화당 총회 의장으로 앉혀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화당 총회 의장 자리면은 공화당 내에서는 이제 의원들 중에서는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원내대표 밑에 바로 총회 의장이 자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높은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과연 이렇게 젊은 의원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괜찮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좀 과연 저 젊은 친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성명을 냈냐면 그냥 지지한다라는 말만 해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하원 공화당은 이번 주에 전쟁광인 리즈 체니에서 영재소통가라는 이제 영어는 gifted communicato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능이 있는 소통 전문가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테파닉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통을 잘하는, 소통하는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앨리스 스테파닉으로 업그레이드할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조지아가 아니라 이제 공화당 전체가 공화당 전체 하원이 지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앨리스는 아메리칸 페이트리엇 브랜던 저드,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팩입니다. 이 팩에서도 지지를 표명받았고 국경순찰위원회로부터도 지지를 받았고, 네, 그리고 NRA 총기 연맹이죠. 총기협회로부터도 A+ 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정헌법 2조를 수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경찰력, 이 법집행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층의 두툼한 그런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22년 중요한 중간 선거에서 블루에서 레드로 지역구를 뒤집은 경험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민주당 지역이 텃밭이었던 곳에서 공화당 의원이 나오게끔 이렇게 뒤집은 지역이, 그런 경험이 있는 의원이 필요한데 바로 스테파닉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앨리스다. 그녀는 이길 줄 안다. 이기는 법이 뭔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기는 법을 아는 지도자,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지지 성명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체니 의원이 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제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번에 스테파닉으로 젊은 피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처리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이건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동조해서 움직이는 것은 자칫하면은 이건 독재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파쇼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짐 뱅크스 의원인데요. 짐 뱅크스 의원 같은 경우에도 리즈 체니 의원하고 의견을 많이 같이 했던,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면서 체니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하는 문제였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하게 조치를 했죠. 가능하면 빨리 모든 병력을 다 철수하겠다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런데 리즈 체니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안 된다, 철수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전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짐 뱅크스라는 인디애나주의 이 하원 의원도 체니 의원처럼 이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을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팍스뉴스 선데이 어제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체니 의원이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그녀가 우리 총회의 대다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무슨 얘기냐면 공화당 하원 의원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생각과 지금 리즈 체니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 그다음에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체니 의원은 작년에 부정선거 없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대다수의 하원 의원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부정선거 있었다, 이거 우리가 조사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 이거 문제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대변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공화당 총회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 자체가 맞지 않으니 이 사람은 의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강요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기 할 말을 하긴 하죠. 자기 의견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내뱉는 말들이 틀린 것이 여태까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맞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진리는 변함이 없고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진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나머지 것들이 모두가 다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고 예전에 했던 말들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대체로 맞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마디 한마디 중요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뭐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하원 총회는 지금 이번에 지도부가 많은 변화를 좀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민주당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류 언론, MSM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류 언론들은 계속해서 비꼬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스테파니 의원 이야기, 그 체니 의원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지금 비꼬고 있냐면 리트머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 예. 리트머스 테스트 아시죠?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테스트하는 시험지 아닙니까? 그 시험지를 이렇게 용액에다가 넣었다가 빼면은 그게 핑크색으로 바뀌느냐 아니면은 뭐 파란색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게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 그 리트머스 시험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화당 내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충성을 하고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르면은 그러면은 너는 이제 공화당 안에 있어도 돼. 당신은 지도부 해도 돼. 이런 식이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말 안 듣고 나는 너랑 반대. 당신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럼 너는 지도부에서 나가. 너는 공화당에서 저 떨거지 저 밑에 가서 떨거지 역할이나 하고 있어. 백의종군 해. 뭐 이런 식으로 지도부에서 밀려나는 이런 지금 공화당 지도부가 리트머스 시험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밀어붙이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들을 다른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쭉 봤을 때 진짜 그 말이 맞다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가 지배하는 1인 독재 당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 뭐 신경 안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